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CES 2025 현장에서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화제였던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기조연설일 텐데요. 이 중에서도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젠슨 황은 거의 2시간가량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비롯해서 신제품들을 내놨는데요. 그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피지컬 AI죠. 젠슨 황은 인공지능 다음의 개척 분야는 피지컬 AI라면서 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피지컬 AI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젠슨 황의 정의를 빌리자면 물리적 역학을 기반으로 중력, 마찰, 관성과 같은 기하학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아가 젠슨 황은 피지컬 AI와 함께 로봇의 대중화를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로봇 개발의 대중화인데요.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로봇의 대중화, 로봇의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것이 코스모스라는 AI 개발 플랫폼입니다. 젠슨 황은 코스모스를 내놓으면서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챗 GPT로 대변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왔듯이 코스모스가 로봇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죠. 젠슨 황의 이런 전망에 대해서 로봇 공학자이자 휴머노이드 기업 A로봇의 CTO를 맡고 있는 한재권 한양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젠슨 황 기조연설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화두가 많이 됐는데 이게 피지컬 AI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금까지 AI는 어떤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데 갇혀 있었잖아요. 그 스크린 밖으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여러 기계들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 물리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하드웨어, 컴퓨터, 칩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드디어 자기네들이 이 고지를 점령하겠다.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라는 게 사실 로봇에 한정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로봇이 대표적으로 피지컬 AI의 대표 선수이긴 한데 로봇이라고 딱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고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ES에 요번에 나온 많은 스타트업들을 보면 AI를 여러 기기에다 접목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고 AI를 어떻게 잘 쓰는가 이 경연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디바이스에 AI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인간과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피지컬 A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피지컬이 물리라는 말이니까 실제 생활이라고 번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의 챗 GPT적인 순간이 온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젠슨 황 CEO가. 요거는 혹시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전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여서 지금 AI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는 AI를 쓰는 소프트웨어, 특히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였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고 그 도구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도구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서만 돌아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요거를 사야 쓸 수 있는 이 패키지. 그래서 원수의 꽃신 전략이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는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요번에 로봇에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략이 똑같이 먹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로봇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나 로봇 할래 그랬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면서 엔비디아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잘 써보세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잘 써보세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AI 솔루션들을 써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너도 로봇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주고 이걸 가지고 각종 디바이스에 한번 붙여봐 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칩에서만 돌아가. 그러니까 만약에 디바이스에 넣고 싶어도 그 디바이스에도 어찌 보면 추후에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 있어야 또 원활하게 소위 최적화가 잘 돼 있는 상태로 작동을 하겠네요. 그래서 원수의 꽃신 전략을 이번에는 로봇에다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은 또 하드웨어 베이스시잖아요. 지금 휴머노이드를 직접 이 물리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젠슨 황이 소프트웨어 키트, 세트
혹시 플랫폼이 있으면은 로봇 너도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맞고도 절반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 단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순왕이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자기네들은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뭐 OEM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를 로봇 자체 기계를 만드는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업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저희 같은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 강국이 좀 더 앞으로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 또는 다른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의 전략에 같이 편승해서 네. 또 좀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종의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의 협력을 받아서 그렇죠.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비단 피지컬 AI가 스마트폰이나 로봇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기기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기기들에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젠슨왕도 근데 이제 무대에 휴머노이드로 휴머노이드로 나왔잖아요. 네.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그래 젠슨왕과 엔비디아가 그런 챗GPT적인 승만을 만들어 준다면 하드웨어 면에서는 좀 뭐가 개선이 되어야 이런 휴머노이드 혹은 로봇도 좀 이런 챗GPT적인 승만이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격이죠. 그걸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부담 없이 쓸 수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아마도 경쟁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싸다고 해서 품질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고 값싼 로봇, 품질은 좋은데 값싼 로봇 요것을 누가 먼저 달성하는가 이 경쟁이 올해부터 2025년부터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데이터라고 말할 거예요. 좋은 데이터가 좋은 AI를 만듭니다. 근데 로봇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챗GPT 같은 거를 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인류가 수천 년간 데이터를 모았어요. 텍스트로, 글로, 책으로. 그래서 그건 데이터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기반의, 음성 기반의 AI를 잘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봇으로 넘어오니까 피지컬 AI로 넘어오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을 하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습득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 홍보 영상을 보면 사람한테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VR 기기를 끼고 막 움직이게 해요. 그럼 로봇이 그걸 따라하죠. 그게 그러면 그냥 아바타처럼 따라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로봇이 보는 것과 함께 합쳐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수많은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을 합쳐서 토큰화해서 그것을 거대 AI에 밀어 넣었을 때 로봇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가까지 연결하는 것. 이게 피지컬 AI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데이터를 잘 쌓는가.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해도 하드웨어만 집중하지 말고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기술이 될 거다. 자기의 노하우가 되고 자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 엔비디아의 기조연설에서 막 딸려 나올 때 한국 기업은 없다. 좀 아쉽게도 교수님도 좀 아픈 질문일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실제로 14곳 중에 7곳이 중국 기업이고 또 몇 군데는 뭐 미국이고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한국 기업들 당내에 열심히 하는데 뭐 좀 아쉬운 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일단 저부터 반성을 해야죠. 저희 앨리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올해 이제 공격적으로 좀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우리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 이런 행사가 있다면 그 뒷 배경에 분명히
저희 로봇 A로봇의 앨리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봇 산업의 혁신이 될 것이란 엔비디아 코스모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이 코스모스는 일종의 개발 플랫폼인데요. 로봇을 가상현실에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로봇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으로 생성한 뒤에 가상현실 속의 로봇이 상황을 학습하면서 발전하는 방식이죠. 사실 로봇을 현실 세계에서 학습하려면 제약이 크죠. 가격도 비싸고 훈련 중에 망가지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훈련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상세계에서 로봇을 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는 훈련을 할 만한 가상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물리적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된 공간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이때 이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코스모스는 마치 달리나 미드저니처럼 프롬프트 입력으로 매우 간편하게 현실의 물리 법칙까지 반영한 거의 완벽한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고요. 이를 활용해 로봇을 학습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잘 된다면 정말 피지컬 AI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가상의 세계에 무한대의 로봇을 무한대의 상황에 집어넣어서 대처할 수 있게 학습시킨 뒤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니까요. 일본의 인기 만화 나루토라는 작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닌자인 주인공이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혼자서는 아무리 연습해도 속달이 안 되니까 분신술을 써서 자신을 수없이 많이 만든 다음에 동시에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의 경험치를 모두 흡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전에도 가상세계 안에 똑같이 생긴 수십 수백 개의 로봇을 돌아다니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면서 계단과 같은 지형을 극복하는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트윈에서의 학습이 실제로는 얼마나 파워풀할지 좀 제대로 되는 건 맞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다시 한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쭈고 싶은 게 이제 이번에 코스모라는 플랫폼을 냈잖아요. 그렇죠. 공개를 했잖아요. 엔비디아의 주장으로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의 부족을 그런 코스모스에서 물리 법칙을 적용한 환경을 생성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현실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게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나 지금 로봇 하고 싶어, 휴머노이드 로봇 하고 싶어. 그런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못해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고 하면은 시뮬레이션에서 해봐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데이터를 쌓아봐. 로봇이 데이터를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여러 로봇이 한 번에 학습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거죠. 사람이 약간은 시작을 해줘야 될 거예요. 펌프에 마중물 넣듯이 사람이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모방학습으로 넣어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로봇들이 강화학습으로 데이터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제순왕이 제시를 했고 그 시뮬레이션 툴 안에서 많은 로봇들이 자신의 AI를 발전시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을 좀 잘 만드는 그런 기술도 좀 점점 더 중요해질까요? 어떻게 튀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필요한 장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리세계가 가상세계와 경계를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로보틱스는 물리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올해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면서 점차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VR 기기는 그 가상세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습득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세계의 피지컬 AI를 만들어내기에 그 중간 다리로서 VR 기기들이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엔비디아에 대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가상세계를 구현한 게 엔비디아의 코스모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죠. 이 역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술로 꽤 오랜 시간 각광받았습니다. BMW를 비롯해서 디지털 트윈 공장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옴니버스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긴 한데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까지 디지털 세계에 구현하기에는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옴니버스는 틀만 제공하고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그 위에 살을 붙여야 공간이 겨우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코스모스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롬프트만 입력해도 손쉽게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가상세계를 만든 건데요. 이처럼 현실세계를 복제하는 가상세계를 만드는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이 피지컬 AI와 함께 다시 한번 각광받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현실 물리 세계와 가까워지는 피지컬 AI를 위해서 오히려 가상세계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해진다, 이런 건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역설이라기보다는 신체 없는 인공지능이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교두보의 디지털 트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현실을 가상에 복제하고 디지털 세상에 머물자, 이런 게 아니라요, 가상 공간에 현실을 복제해서 피지컬 AI가 현실 세계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메타버스의 유행 이후에 용처가 조금 애매했던 디지털 트윈 기술도 다시 경쟁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CES에서 소니가 선보인 디지털 트윈 제작 기술이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소니는 이번 행사에서 무한대의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니는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공간 콘텐츠 생성을 위한 통합 솔루션 XYN을 내놨는데요. 이 시연 무대 가장 앞에서 봤는데 실제 돌덩이를 XYN 스캐너에 스캔을 하면 텅 비어있던 가상 공간에 이 돌덩이의 외관을 닮은 지형 지물이 구성이 되고요. 또 가상 공간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스캐너 앞에서 춤을 추거나 행동을 하면 어떤 복잡한 동작이라도 거의 실시간으로 가상 세계에 반영이 됩니다. 이외에 현실 세계의 다양한 소리까지도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처럼 즉각적이면서도 정교하게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술이 점차 각광받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기술로는 한국의 롯데이노베이트에 AI 스캔이 있었습니다. 대상을 모바일로 360도 스캔해서 가상세계에 즉각 구현하는 기술이죠.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피지컬 AI 개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은 현장에서 젠슨왕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더 뻗어나가서 디지털 트윈에 불어올 새로운 바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돌아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